원래 5천이었어요. 예, 뭐 잘 아시는 분이 하면 더 낫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지표는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주가 지수가 2,770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2,907까지 올라갔고 조만간 3,00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뭘 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 상황에 맞지 않게 우리 주가 지수가 저평가돼 있는데 조금 더 활기와 활력을 집어넣게 되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주식 지수,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의 투자 여력도 생길 수 있고, 네.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 징후가 매우 좋긴 좋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같은 경우도 정부나 기업 주체들이 상황을 잘 관리해서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국민, 특히 개미들이 좋아지는 것이라면 저는 여야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건강한 형태의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들로 좀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올해 내에 3천 넘어가고 내년부터 한 5천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면 많은 네. 분들이 또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죠. 네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5천이 되면 누가 돈을 버시는 거예요? 국민들이 돈을 버시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와 별개로. 정치와 형이라기보다는 별개로. 막내 삼촌으로 생각하라고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네.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예를 들면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수평적 리더십을 존중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전보다는 일 중심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좀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을 좀 구축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 본인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실질적인 일들을 다 해왔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지금 상황들을 보게 되면 현장형, 그다음에 실무자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통해서 자, 중간 관료들이 아니어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직접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어떤 단계적인 시간 자체를 줄이는 효율성들을 추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무원들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기의 시대에 적어도 그런 어떤 관료적인 단계적 접근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본인 스스로도 지금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깡통도 차보고 돈도 벌어봤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들이 뭘 요구하는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상법 개정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상법 개정들은 개미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거죠. 상법 개정이 안 됨으로써 이 주식 시장에서 개미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 됐다면 개미들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개미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들을 일종의 나누는 좀 형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배당 성향 문제가 중국 같은 경우도 31% 정도인데 우리가 25%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팔지 않고서는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구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상당히 예를 들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도 감안한다면 기업도 약간의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배제한다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번 참에 진짜 주가 지수를 4천, 5천까지 좀 올려놓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기업과 그다음에 투자자들 모두가 이익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좀 합심을 했으면 좋겠다. 과거에 IMF 때 저희가 좀 금은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좀 주가 지수를 올려주기 위해서 다 함께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뭔가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 되게 미안했겠죠. 시작하자마자 과로 때문에 쓰러졌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좀 잘 살자,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좀 잘 살자 이런 건데,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잃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 단계적으로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뭔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업무를 배치하고 조각하고 그다음에 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인력이 없죠. 일은 많죠. 또 특히 보니까 이분이 좀 인사검증 쪽을 담당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인사검증 문제 같은 경우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인사검증이 안 되게 되면 그 인사검증 하나 때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꽤 많아서 아마 압박 강도도 굉장히 셌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빨리 좀 건강하게 쾌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건강을 찾으면서 일도 할 수 있는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은 약간의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다. 워낙 좀 속도감을 강조하는 네.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속도감이라고 하는 게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좀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저기 청와대 행정관 NSC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아침 7시에 출근해서요. 저녁 9시, 10시에 퇴근을 하고 뭐 토요일은 무조건 출근하는 거고 다 5시, 6시까지. 그다음에 일요일도 격주로 출근하고 만약에 뭐 육자회담 같은 게 열리게 되면 특별 대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저 미관 말직의 행정관들도 그렇게 힘든데 그 내용들의 보고 내용이 다 비서실장한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서실장들은 그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보좌를 해야 되니까 제가 봐도 머리 진짜 아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근지근대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깍깍 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에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했을 때 그다음에 임종석 문재인 정부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계속 치아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갈 만큼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의 압박감이 매우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돌파할 수도 없고 국정을 운영하기도 되게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런 전례들이 있으니까 스스로 좀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잘할 수 있는 분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좀 이 민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분이 오셔가지고 검찰 개혁 잘하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보건복지 문제인 건데 이제 보건복지 문제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활적으로 잘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 근데 비정규적이며 안정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복지행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21세기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 예산에서 보건복지 고용 부분이 작년 기준으로 226조 원으로 36.7% 정도를 국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그 차원에서 이제 이국종 네, 맞아요. 그 교수 같은 경우가 저분은 상당히 예를 들면 한 분야에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분이니까 저런 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관심 가는 인물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예, 예. 삼고초려해서라도 이국종을 장관으로 임명해달라. 부산시 의사회가 직접 나서서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직접 추천한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의사들 네. 같은 경우도 어떤 앞으로의 어떤 보건 문제와 관련해서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하시면 상당히 예를 들면 획기적인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바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보건부가 아니라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의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복지 문제를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복지행정 자체의 예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고 국가 전체에 대한 행정체계 그다음에 국가 모델을 갖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형태의 일들을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께서 한 분야에서 되게 탁월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이 다른 일도 잘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 분야의 업적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상황들의 고려, 그다음에 그 부처가 앞으로 소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포괄적인 판단하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국종 교수님이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 그 판단을 넘어서는 더 큰 틀에서의 고려들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바람을 이재명 정부가 잘 수용을 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민 이미 추천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갑자기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건 그러니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므로써 국민이 추천한 분이 꼭 되시는 건 아닙니다만 국민들이 솔직히 이런 정도의 장차관을 요구하는구나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줌으로써 관료들이 자기의 전문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장차관 관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료가 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서 모든 초점을 국민을 위한 행정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국민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쌍방향이니까요. 이건 다. 쌍방향이니까요. 네.